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생활을 하는 고래, 사는 곳과 생김새는 물고기와 닮았지만 사실 고래는 사람과 더 비슷한 포유류입니다. 고래는 체외수정이 아닌 체내수정을 하고 알 대신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는 한 번에 한 마리만 낳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를 물 위로 들어올려 숨을 쉬게 도와줍니다. 또 젖을 새끼 입속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웁니다. 어미가 젖을 먹이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입니다. 또한 고래는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숨을 쉽니다. 민부리 고래의 경우는 약 3000m 깊이까지 잠수할 뿐만 아니라 거의 4시간 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보통 고래가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또한 물고기는 벼는 동물인데 반해 고래는 포유류 등과 같이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입니다. 이와 같이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인 것입니다. 사실 고래의 먼 조상은 육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바다로 나아갔고 바다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오늘날 고래로 진화한 것입니다. 모든 육상동물의 조상은 고생대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육상 생활을 하던 포유류가 급격한 진화를 거쳐 해양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것은 극히 드물고 놀라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구가 탄생한 시기는 약 45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다양한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2억 5,090만 년 전부터 2억 130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이 하나로 합쳐진 중생대 초기의 트라이아스기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판케아로 불리는 하나로 합쳐진 땅에 공룡이 등장합니다. 이어 악어, 포유류, 도마뱀과 같은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생겨납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는 동안 포유류는 기껏해야 생쥐만한 크기에 머물렀습니다. 파충류들이 잠든 밤에나 활동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포유류에게 해변도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접근했다간 바다 악어를 비롯한 해양 파충류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지구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공룡이 떠난 빈자리를 신생대 초기 포유류들이 채워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500만 년 전 신생대에서 가장 따뜻한 시기인 에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은 아직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금의 지중해 자리엔 테티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지에는 소, 돼지, 낙타, 하마, 사슴 같은 포유동물들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고래의 조상이며 메소니키드에서 진화한 파키케투스도 있었습니다. 파키케투스는 늑대를 닮았는데 네 다리에는 소처럼 발굽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고래와 소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습니다. 파키케투스는 육지에서 먹이를 찾기에 지쳤습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의 환경은 사냥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데다 경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키케투스는 점차 오늘날의 지중해인 테티스해로 나아갔습니다. 바다에는 다른 포유동물이 없어 먹이를 구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테티스해는 수심이 얕고 물이 따뜻해 헤엄을 치며 먹이를 잡고 새끼를 낳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닷가에서 먹이를 구했습니다. 익숙해지자 바다 안을 들락거렸습니다. 초기엔 해안선에서 가까운 바다만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둥이는 점차 길어지고 이빨은 더 날카로워져 물고기를 잡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편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익숙해진 파키케투스는 용기를 내어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키케투스가 바로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고래입니다. 그 이름은 라틴어로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고래란 뜻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다로 진입한 포유류는 그 서식지를 넓혀갔고 3500만 년 전엔 바실로사우루스가 번성하게 됩니다. 바실로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최대 24m, 몸무게는 최대 60톤으로 동시대에 가장 덩치가 큰 흉폭한 포식자였습니다. 한편 몸 길이 5m 정도의 도르돈이라는 동물도 나타납니다. 도르돈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덩치가 작아 때로는
바실로사우루스의 희생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와 도르돈도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했고 약 500만 년 전 오늘날 고래와 돌고래가 출현하였습니다. 이런 고래는 두개골, 이빨, 콧구멍, 앞다리와 뒷다리, 꼬리, 귀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 끝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귀입니다. 고래는 시각과 후각을 포기하는 대신 청력은 더 발달했습니다. 뇌신경 중에서 청신경의 크기가 어느 동물의 것보다도 크게 진화한 것입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 공기 중보다 물속에서 소리가 더 빨리 멀리 나가는 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균형을 잡는 청각기관인 세방고리관은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전 같은 움직임에도 고래는 어지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다리는 시간이 흘러 가슴 지느러미가 되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는 벼의 키처럼 헤엄치는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뒷다리는 퇴화되면서 사라졌는데 고래의 골반뼈를 살펴보면 뒷다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꼬리는 꼬리 지느러미로 진화했는데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어류와는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류는 꼬리 지느러미가 수직인 반면 고래는 수평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바닷속에서 더 빠르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류는 공기주머니인 불에라는 기관으로 물에 뜨는 힘인 부력을 얻습니다. 포유류인 고래는 부래가 없기 때문에 부래 대신 골밀도를 낮추어 부력을 얻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뼛속에 공간을 만들어 무게를 낮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래는 생명의 탄생 초기에 먹이를 찾아 물에서 육지로 올라와 포유류가 되었다가 치열한 먹이 경쟁에 지쳐 다시 바다로 들어간 유일한 생명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